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진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벤티부사와 좌장 맡아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폐혈증, 급성신손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진단 패러다임 전환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되는 표주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 예측이라든지 치료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폐혈증에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순환 잔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나이라든지 성별, 유전적 요인들이 있고, 조절 기전으로는 마이크로 RNA, 세포의 소포체, 그 다음에 자가포식, 그 다음에 대사제 프로그램 등이 보호, 치료 타겟으로 탐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혈증 유발 염증 대사 이상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되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핵심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폐혈증 발생은 남성이 높고 고령층 70세 이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병원의 사망률이 40% 가까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sepsis 같은 경우는 감염에 대한 조절되지 않는 숙주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부전이 발생하는 상태이고, septic shock은 여기에 순환 및 대사 이상이 동반되어 상황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고위험 폐혈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혈증과 폐혈증 쇼크의 치료는 감염원 통제, 항생제 투여, 면역 반응 단계에서 사이토카인 제거, 장기 손상 단계에서 수액 치료와 혈관 작용제 사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폐혈증 관련 급성신손상 예후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경고 시스템, 추적 관찰, 혈력학 장기 지지라든지 머신러닝 AI, 바이오마커, 또 서브타입 분류, 콩팥 보호 약물 개발이 연구 우선순위로 제시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생존, 콩팥 기능 회복, 기능적 예후 및 원격 장기 손상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septic AKI 같은 경우는 sepsis와 sepsis3와 KD5를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는 폐혈증 진단 7일 이내의 AKI로 정의되고, 폐혈증이 주요 원인일 때에는 sepsis induced AKI로 구분하고, 발생 48시간 이내는 조기 septic AKI, 48시간의 7일 후기 septic associated AKI로 분류하고, 역학은 환자 특성과 진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septic AKI는 매년 600만 명에서 발생하고 있고, 폐혈증 환자의 30에서 50%가 AKI 환자의 절반이 폐혈증을 경험하고, 70%는 2, 3단계 중증도로 진행하고 조기 또는 후기 회복이 가능하지만 회복 실패 시에는 AKD와 CKD로 이행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psis Associated AKI의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혈증맥의 AKI의 경우에는 팸프와 댐프가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다라든지 미세혈관 기능장애와 혈전 생성, 그 다음에 신혈류산소 공급 저하, 단백 재흡수 장애에 따른 저분자 단백뇨, 그리고 혈력학적 세포 독성 변화로 인한 세포 손상과 세포살을 초래해서 결국은 내핀 및 세뇨관 기능 부전으로 이어져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eptic Associated AKI의 경우에는 SAAKI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뇨관 상피세포가 램프 댐프를 통해 TLR을 통해 인식하면서 라스, ROS라든 케모카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대사 재프로그래밍, 세포사, 혈력학적 변화를 일으켜 신손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AAKI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대사 재프로그래밍,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세포사, 그리고 대세 미세혈관 합병증과 혈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뇨관 손상과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AAK의 경우는 TLR을 통한 선천 면역 반응과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시작하고, 염증 소체 활성이라든지 전사 대사 재프로그래밍, 단백 번역 억제 및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이후 대사 적응과 회복 또는 지속적 손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SAAKI는 염증 보체, RAS,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상 등 다양한 기전으로 발생하게 되고, 세뇨관, 사구체, 족세포체 손상을 거쳐서 적응적 회복 시 GFR과 신기능이 회복되지만, 부적응적 회복 시에는 위축, 섬유화로 이어져서 AKD와 CKD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SAAK는 다양한 기전에 관여하는 이질적 질환이고, 손상 기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엔도타입이 정의됩니다. 개인의 수정 가능, 불가능 요인이 감수성과 중증도를 결정하고,
기존 특이적 바이오마커 통합이 예후 예측과 맞춤 치료, 임상 시험 집단 선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청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는 크레아티닌, 그다음 시스타틴 C, 엔갈, 그다음 프로엔케팔린, 그다음 인터루킨 6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각각 조기 진단, 예후 예측, 그다음에 SAAKI 위험 평가에 활용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스타틴 C의 경우는 크레아틴보다 신기능을 더 빨리 반영하고, 엔갈의 경우에는 세뇨관 기원의 조기 표주자로 혈액, 소변 모두에서 SAAKI시 빠르게 증가하고 민감도가 높아서 폐혈증과 AKI 구분 및 예후 예측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키드의 경우는 신장 기능과 폐혈증 관련 AKI 예측이 유용하고, 인터루킨 6A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상승하고, 갈렉틴 3 같은 경우는 TLL4 매개세포사와 SAAKR로 이어지고, 프레셉신의 경우에는 PCT, 그다음 CRP보다 더 빠른 상승으로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유망한 바이오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TLR2 같은 경우는 ICU 폐혈증 환자에서 조기 상승해서 SAAKI의 발생을 예측하고, 수파의 경우에는 진단 24시간 내 측정치가 예후와 연관이 되고, TYG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 지표로 대규모 표토 연구에서 SAAKI 및 입원 기관과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소변 바이오마커를 보시게 되면 유린 엔갈이라든지 키몬, CCL14, 그 다음에 CFABP, 그 다음 TIMP, IGFBP7 등이 SAAKI 조기 진단과 예후에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소변 엔갈 같은 경우는 혈청보다 민감하게 세뇨관 손상을 반영하고, TIMP2, IGFBP7 같은 경우는 지속성 SAAKI 위험 예측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SAAKI 소변 평가에는 KDIGO 요랑 기준과 팁스틱 현미경 검사가 기본이 되고, 그다음 유린 엔갈이라든지 키몬 등의 조기 표주자가 활용되지만 특이도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CCL14, 그다음 CCL2가 조기 예측과 감별이 유망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Circulating RNA와 마이크로 RNA가 SAAKI의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마이크로 16, 5P 등이 염증 및 세포사 경로와 연관되어서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의 활용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사체학 연구 같은 경우는 TML이 라이신 분해와 TCA 회로 연결되어서 혈청, 그다음 요 대사체 표주자로 제시되었고, 미생물군 연구에서는 SAAKI 환자에서 유익균인 비피도 박테리움이 감소하고, 이는 유망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대규모 검증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단일 바이오마커가 아닌 다별량 통합으로 SAAKI 발생과 사망 위험을 예측하고, 대규모 코트 연구에서는 XGBoo스와 그다음 라이트 GBM 등이 높은 진단력과 예측력을 보여 로지스틱 회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폐혈증 환자는 신기능을 면밀히 평가해서 AKI 유형군을 구분하고, 고위험군에서는 혈력학적 최적화, 신독성 약물, 조영절 회피하고 혈당 조절 등을 시행하고, SAAKI로 진행 시에는 이뇨제, 중탄산약, 필요 시에는 신대체요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AAKI 진단과 치료에 기능, 스트레스, 조직 손상 관련 바이오마커를 KDIGO 기준과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발리데이트된 지표 같은 경우는 임상 정보와 병행에 사용하고, 일과성, 지속성 위험 구분과 예후 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폐혈증 환자에서 혈력학적 최적화, 항생제, 감염원 조절을 시행하며 신기능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AKI 위험이 낮으면 표준 치료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에서는 혈력학 최적화, 신독성 약물, 조영제 회피, 혈당 조절을 시행하고, SAAKI로 진행 시에는 이뇨제, 중탄산약, 절대적 적응 시에는 신대처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AAKI 치료 같은 경우는 감염원 조절, 적정한 항생제, 수행요법, 혈관 수축제사와 신독성 약물 회피, 그리고 필요 시에는 신대처요법을 포함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옥시디스 같은 경우는 3중 기술막을 이용해서 염증 매개체, 내독소, 체핵, 요독소를 동시에 제거하고, 항응고제 코팅, 표면 처리, AN69 멤브레인 기술로 혈액 정화 효과와 항혈증성을 강화한 필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옥시디스 같은 경우 기존 AN69ST보다
PEI 표면 처리량 10배 높고 헤파린 코팅이 추가되어서 내독소 제거 능력이 크게 향상된 혈액정화 필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시릭스 같은 경우 CRRT 병합해서 염증 매개체와 내독소를 제거하고 인터루킨6 감소 및 내독소 제거가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프리커넥티드 세트 사용이 간단해서 감염 위험과 세팅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시리트 세트 같은 경우 CRRT 중에서 사이토카인과 내독소를 동시에 제거하고 혈액정화를 단순화하고 프리즈마 플렉트 시스템과 호환이 되고 세팅 간소화로 간호시간과 오염 위험을 줄이고 30만 건 이상에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현재 경험이 있습니다. 임상연구로 보시면 옥시리스는 폐혈증 쇼크 및 코비드-19 환자에서 TNF-알파, 인터로킨6, 인터로킨8 등의 사이토카인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항염증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인비트로 연구와 폐혈증 쇼크 환자 대상 임상연구에서 옥시리스는 내독소 농도를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시켜 효과적인 엔도톡신 제거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연구에서 옥시릭스는 승합제 필요량, 그 다음 소파 점수, 젖산 및 프로칼시토닌 수치를 유의하게 낮추었고 폐혈증 및 폐혈증 쇼크 환자에서는 긍정적인 임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임상연구에서 옥시릭스 사용군에서 코비드-19 및 폐혈증 쇼크 환자에서 생존일 수가 증가하고 7일 14일 사망률과 28일 생존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어 사망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메타 분석 보시게 되면 옥시릭스 필터 같은 경우 다른 필터 대비 폐혈증 환자에서 28일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7일 14일 사망률 감소 및 중환자실 재원기관 단축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보시면 옥시리스 같은 경우는 전체 사망률 감소, 소파 점수, 노르에피네프린 필요 용량, CRP, 전산, 인터루킨6 등 염증 바이오마커의 유의한 감소와 함께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기간 단축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응급 심장 수술 환자에서 옥시리스 사용 시 수술 후 7일 이내에 AKI 발생률을 10% 정도로 낮췄고 TNF-알파, 인터로킨8 감소 효과를 보여 초기 신손상 예방에 유익했지만 90일 사망률, 중환자실 체류기간 등 2차 지표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응급 심장수술 환자 대상 연구에서 옥시리스 필터 사용 같은 경우는 수술 첫 7일 이에 AKI 발생률이 30% 미만, 표준치료군은 40% 가까이 되어서 10% 가까이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수술 관련 급속신 손상 예방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시리스 그룹 경우는 표준치료 대비해서 수술 중 TNF-알파, 인터로킨6 농도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했고 염증 반을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포스트옥 분석 결과 옥시리스 필터 같은 경우는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낮은 저하심신실 박출육, 낮은 BMI 환자에서 특히 유의한 이점을 보여서 특정 고위험군 아군에서는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중증의 코비드-19 환자 대상 연구에서 옥시리스 필터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인터루킨6 농도를 거의 90% 가까이 감소시키고 소파스코어를 4.5점 낮추고 기대 사망률 대비 8.3% 낮은 관찰 사망률을 보여 면역 조절 및 다장기 부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옥시릭스는 체중 30kg 이상 중환자에서 스커프, CVVH, 다양한 신대처요법 및 혈액 관리에 사용되고 특히 스커프 모드에서는 체액 제거 없이 염증 예개 물질과 엔도톡신 감소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 가이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옥시리스 필터를 폐혈증 쇼크 환자에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 기준은 혈역학적 파라미터이고 그중에서 이거 외에도 염증 표지자 상승, KD 고정에 따른 AKI, 그람 음성균 감염 등이 높은 순위 고려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옥시리스는 CVVHDF 모드에서 사용되고 적절한 항균제와 24시간마다 필터 교체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SAKI 수액 관리 같은 경우는 sepsis의 지침에 준한 혈역학 안전과가 기본인데요. 체액 균형, 소변량 매일 모니터링하고 밸런스드 솔루션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노말셀린이라든지 스타친, 젤라틴, 덱스트라는 금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1차 혈관 수축기로 사용하고 체액 과부하식 이뇨제를 사용하고 맞춤형 산염기 교정 및 바조프레서 병합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적절한 수액 선택, 목표 지표 기반 투여, 혈압 유지가 전략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SAKI 체외 치료 및 신치료 접근을 보시게 되면 EBP로
병원체, 독소, 염증 매개체 제거를 하고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는 확산, 대류, 흡착을 통한 장기 지지, 불가시에는 복막 투석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SAAKI와 다른 AKI 간의 RRT 시작 적응증은 동일하고 EBP 조기 개업은 면역 조절 효과를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맞춤형 용량, 항응고, 혈관 접근 관리와 지속적 치료 반응 평가가 필수적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표준 RRT, 면역 조절 목적의 EBP 조기 적용이 중요하겠습니다. SAAKI의 신흥 치료 전략 같은 경우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페롭토시스 억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LP 같은 경우는 LPS 탈인산화로 그람 음성균 독소를 억제하고 HMPG1, PRP1 억제, DLT 같은 경우는 RO에서 염증을 차단하고 멜리틴 같은 경우는 NRF2 경로를 활성화해서 CPX4를 강화하고 페롭토시스를 억제하고 그 다음 엘랄레스테트 같은 경우는 AKI 1B1을 억제해서 TNF-알파, 인터로킨6를 감소시키고 NF-kappa B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중경로 표적 억제를 통해서 염증 및 세포살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미래에 대한 에비던스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일반적 지지요법 확립되어 있지만 진단치료 혁신하기 미흡하고 병태생리의 경우 세포사, 대사제액 프로그램 기반 신규 바이오마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단의 경우는 혈청과 요 바이오마커,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멀티오믹스, 조기 정밀 진단 가능성, 그 다음에 장벽 같은 경우는 고비용이 되겠습니다. 로드맵의 경우에는 발견하고 모델링하고 검증 표준화하고 임상 적용하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과제는 남아있지만 진단 치료 혁신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임상 연구에 따르면 SAAKI 같은 경우 미세순환 장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것들, 그리고 다양한 마이크로 RNA가 주요 타겟으로 제시되고 억제 시에는 혈관 누출 감소, 신손상 완화, 염증 조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즉, SAAKI 미래 치료는 세포 분자 수준의 타겟 억제를 통한 맞춤형 접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AAKI 전임상 연구에서 자가포식, 그 다음에 바이타민 D, 대사 재프로그래밍,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핵심 타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억제 시에 손상학과 활성화가 항산화 조절 시에 신손상 완화 효과가 입증되었고 미토콘드리아 보호 염증, 미토콘드리아 보호 염증 조절, 대사 경로 표적화가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SAAKI에서 미세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 혈류에서는 대류와 산소 공급이 유지되지만 지연된 혈류로 예선에서 백혈구 활성화, 부착, 이동으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ROS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축적되어서 세뇨관 손상과 부종이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AAKI에서는 정상 모세혈관 혈류가 손상이 되고 저산소 모세혈관에서 페리사이트가 탈락되거나 마이오파이브블라스트로 전환, 면역세포 침륜, 백혈구 정체가 발생하고 미세순환 장애와 신장 손상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폐혈증에 의한 SAAKI에서 대사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ATP 소비를 제우선화하고 대사경로 전환,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을 통해 에너지 불균형을 조절하고 그다음 PGC, 1알파, AMPK, SRT 축과 산화적 인산화 회복이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의 경우에는 SAAKI에서 손상된 세포 성분 제거 및 회복 촉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PI3K, mTOR, 설트윈 신호 경로와 ATG12, ATGA 시스템이 단계별로 작동해서 폐혈성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돕게 되겠습니다. 펜프덴프가 T의 P2X2 수용체를 자극하면 ATP 방출과 팡스1 신호를 통해서 NLRP3 인플라마좀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캐스페이즈1 활성화, 프로인터로킨 1알파가 1베타로 전환이 되어서 염증 증가로 이어져서 SAAKI의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조기 진단에서는 크레아티닌 향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타틴C와 앵갈 같은 다중 바이오마커의 활용이 필요하고 펜키드, 인터로킨6, 수파,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표지자와 오믹스가 유망하지만 아직 외부 검증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러싱머닝 기능 접근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GBM과 XGBoot가
부스트가 SAAKI 발생과 사망 예측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치료 측면에서는 표준 치료법이 기본이지만 옥시리스를 이용한 신대의 치료법이 사이토카인, 뇌독소 제거와 일부 임상 지표 및 사망률 개선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적응증 정교화와 고품질 근거 추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